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해물류 농축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료를 사용하다 보면 조개류 또는 생선류, 이런 바다에서 나오는 원료들로 만들어진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해물류로 만들어진 원료들이 있는데, 이 원료들을 끓이거나 또는 농축해서 사용하시는 원료들이 요즘 많이 찾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해물류 원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짬뽕 농축액이라던가 새우 농축액이라던가 멸치 농축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짬뽕 농축액 같은 경우는 돈골 농축액이나 이런 육류 농축액과도 같이 혼합이 되기도 하고,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멸치, 고등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농축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과일류도 그렇지만 아주 상태가 좋은 원료들, 보통 상품으로 그냥 그대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축을 하는 원료들은 상품으로 일단 입고가 되었지만 시즌이 지날 때쯤에 창고에 입고할 공간도 없고, 또 창고 비용보다 바로 농축하는 게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느껴질 때, 또 그렇게 확인이 될 때 보통 농축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 많이 찾으시는 해물류 농축액을 보면 홍합이나 새우, 바지락 액기스, 굴액기스, 게짠탕, 게액기스, 다시마 농축액이나 멸치 농축액인데, 게짠탕 이런 이름들이 통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쓸 수밖에 없는데, 게를 짜서 넣었다고 해서 게짠탕입니다. 그래서 게짠탕도 농축을 해서 쓰게 되면 라면 국물이라던가 소스류, 양념류를 만드실 때 이런 게 또는 멸치 이런 원료들을 쓰는 원물의 비율을 좀 낮추고 농축액 비율을 높여서 사용을 한다던가, 원가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포션, 예를 들어서 요즘 일부 농작물들이 가격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해물류가 특정 기간에만 잡혀서 값이 올라갔다던가, 이런 시즌에 발생을 했을 때 농축액 제품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또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물들의 가격 상승과 하강을 어느 정도 해치시키기 위해 이런 농축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해물 농축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른 농축액들하고 비슷한데요, 해물 농축액도 마찬가지로 5:1에서 10:1 정도의 보통 희석 비율을 가집니다. 근데 이 해물류들은 염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도가 상온 유통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 이 정도를 형성을 하고요, 냉장 제품 같은 경우에 염도 한 6 정도를 형성을 합니다. 일반 식품에 그 6에서 12 정도 들어가면 짜서 잘 못 먹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1에서 2 정도, 그보다는 간을 약하게 드시는 경우나 간을 약하게 해야 되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희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만 투여를 하고 물이나 다른 원물과 같이 투여를 해서 소스를 제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멸치, 다시마, 새우 이런 것들은 새우 액기스, 홍합 액기스 이런 이름들로 보통 다 통용이 되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대치를 한다거나 또는 제품 원료를 바꾼다던가 했을 때에는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부원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한 원료에서 변경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기존에 쓰던 제품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테스트가 다 완료되고 그 제품이 순차적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원료가 계속 공급이 될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해물류 농축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물류 농축액을 쓰실 때 동굴 농축액이라던가 아니면 야채 관련 대파 농축액 이런 원료들과 혼합을 해서 쓰시고 원물을 약간만 넣어주셔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